그 교수님은 40여 년 동안 한국 화단의 새 지평을 열어온 선구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물론이고 중국, 일본, 뭐 프랑스 이렇게 30여 회의 개인전을 열면서 어떻게 보면 그 한국 특유의 감성과 전통을 현대적으로 또 해석하기도 하고 또 계승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계십니다. 그 교수님의 유년 시절부터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원에서의 유년 시절 어떠셨습니까? 마치 그런 분위기를 누군가가 연출을 한 것처럼 네네. 예술적인 어떤 분위기로 일관되었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우선 뭐 자연 색채가 풍부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판소리 동편제의 고향이어서 계속해서 그 가랑가랑한 판소리가락이 네. 이렇게 울려 나오고, 어렸을 적 제가 살던 곳의 지척에 네. 안숙선 선생님도 네네. 저희 집 가까이에 사셨거든요. 아, 네. 안숙선, 안옥선 네. 그 자매님들이 뭐 어려서부터서 대단히 그 뛰어난 소리를 보여주고 해서 정말 그 예향 중에 예향이라고 하는데 남원을 네. 그런 분위기에서 흠칫 자라났던 게 다른 분야로 가지 않고 화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은총이었다.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네. 이 고향을 참 잘 타고났구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집에서는 어쨌든 교수님께서 공부도 잘하셨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뭐 가세는 기울고 네. 아버님은 떠나시고 가난한 삶 속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아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네. 글쎄 뭐 그 당시 분위기로는 거의 재앙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 같은 거 받아오면은 뭐 네. 숨기기 급급했고요. 예컨대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다고 하는 거를 한사코 이제 숨기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당시 사회 통념과 분위기로는 뭐 아주 저희 집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의 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묘하게 정말 반대하는 사랑에 불이 붙어버리듯이 네. 격려가 아니라 반대를 하니까 오히려 이 일에 대한 그 애정이랄까 사랑이 더 아주 강고하게 싹이 텄던 것 같아요. 간절해지고 절박해졌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진학을 하게 된 거예요? 모두가 반대를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제 정말 좋아한 걸 좀 하면 살고 싶다. 예. 이런 뭐 간절함 같은 게 어린 마음에도 좀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제 생각에 그 다른 분야로 갔다 할지라도 네. 빙빙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와버릴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결혼 에피소드를 제가 가끔 인용을 하는데 결혼처럼 운명적으로 이렇게 이 일에 대한 그 어떤 사무침, 간절함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미술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 미술대학에도 입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적응을 좀 잘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네. 적응이 참 힘들었던 게 이게 가서 실제로 미술대학에 가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뭔가 제가 그래요? 생각했던 거와 좀 분위기가 다르고 뭐라 할까요? 그 약간 혼란이 왔고 네. 해서 또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막상 그 원하던 미술대학에 갔는데 자꾸 문학책을 가까이 하게 되고 글 쓰는 걸 좋아하게 되고 예. 연극판을 자꾸 기웃거리게 되는 저를 발견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3년 거의 다 된 군대 생활을 마치고 와서 다시 이제 어떤 첫사랑으로 네. 좀 돌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방황을 하고 이러는 거가
어떤 면에서는 그 너무 그거를 막거나 해서는 또 안 되는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왕좌왕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제 길에 대한 또 애정 같은 게 더 두터워지기도 했으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연극에도 관심 많으셨고, 아까 또 문학에도 상당한 또 조예기도 깊으시고, 항상 가까이 하셨고, 그래서 신춘문예에 또 이렇게 당선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화첩기행이라는 베스트셀러가 탄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신문에서 제가 글과 그림에 같이 좀 취미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서 글과 그림을 섞어서 한 달 정도 예술 기행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대체로 우리가 글을 쓴다 할 때 그림은 사파로서 좀 종속적인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네. 글의 내용을 해설한다거나 보완하는 정도. 근데 이 기획은 글과 그림을 대등하게 한번 섞어서 사파가 아니라 오히려 그림 위주로 나가면서 글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되는 이런 형태의 문화예술 기행을 한 달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예. 의외로 이 낯선 형태의 그 장르에 대해서 좋아하는 독자들이 많은 것 같다. 반응이 올라왔군요. 한 3개월 정도 더 좀 해보자. 네. 그래서 한 3개월 이제 더 했죠. 그랬는데 이제 슬슬 매니아층이 생기면서 네. 결과적으로 4년 가까이 하게 됐죠. 5권 정도 나왔죠. 5권 나왔고 또 별권으로 2권이 나오고 이랬는데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걸 읽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도 네. 휴가철에 그 탐독하시고 네. 네. 뭐 이런 그 에피소드도 있고요. 네. 저로서는 뜻밖의 화가 인생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문학의 길로도 가고 연극 쪽으로도 좀 방향을 틀고 예. 또 한동안에는 이제 건축에 빠져서 정말 건축과 사랑에 빠져서 또 지냈던 세월들 그리고 철학으로 박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예. 그 연재를 하면서 아마 그게 좀 쏟아져 나오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컴퓨터를 전혀 못 다루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제 손으로 글을 쓰는데 예. 담당하는 기자분들이나 출판사 편집자들이 제 글의 경우는 완전히 수공업적인 어떤 장인의 손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난다. 컴퓨터의 정보에 의해서 엮어진 글이 아니고 예. 그냥 그 어떤 채마밭에서 금방 따낸 채소 같은 예. 감자 같은 토란 같은 이런 손으로 만들어낸 글의 느낌이 나고 이것이 정보화 시대의 그 속도와 정보에 민감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신선한 느낌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 네. 손으로 만든 문장들. 그래서 어쨌든 저로서는 그거 좀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그림과 문화까지 섭렵을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최은서 교수로 1980년대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부임을 또 하게 되셨어요. 이제 또 교육자의 길을 걸으셨는데 교육자의 삶은 어땠습니까? 무슨 뭐 몇 살에 학교 선생이 되고 이런 거는 네.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정년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예. 이 또한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떠올려지는 게 예컨대 이 제가 하고 있는 이 분야는 지식을 전수하는 쪽이 아니거든요. 결국 감성과 감성의 부딪힘인데 네. 제가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감성과 에너지를 가진 젊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극을 받고
예. 계도를 받고 개발받고 이랬던 세월이 아니었는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도대체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웠는지 잘 모를 만큼 저로서는 오히려 그 교직에 있으면서 그 많은 자극도 받고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요새 이제 교단을 떠나는 그 소회를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그 교직이 저의 작가 생활을 무슨 그 마이너스를 줬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그 갈구하는 하나의 그 흡입구 같은 거였다. 예. 이거는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젊은 20대 감성하고 계속 부딪혀서 지내왔던 그 세월이 저로서는 굉장히 황홀할 만큼 네. 복된 세월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그 지난 2014년이었나요?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를 방문했을 때 우리 김병종 교수님께서 그 그림을 선물로 이렇게 증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작품 이름이 서울대 정문이었는데 어떤 의미가 담긴 작품이었을까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겠죠. 국빈 방문이었고 뭔가 선물을 드리려다가 이제 제가 좀 알려진 사람이니까 이제 네. 제 작품이 하나 건네 갔는데 그러고서 저는 뭐 그냥 그런 일이 뭐 서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그 자주 제게는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전달되고 난 다음에 중국 쪽으로부터의 그 반응이었어요. 네. 보니까 이분이 그 어떤 서방 세계의 지도자들과는 조금 위상이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게 된 게 뭐라고 할까요? 과거에 무슨 황제와 같은 포지션이랄까? 수많은 그 중국 쪽에서 많은 분들이 네. 저를 찾는 이렇게 연락들이 오고 예. 그림을 그 원하고 네. 이게 뭐 본물처럼 그냥 막 그 며칠간을 계속 그래서 정말 제가 좀 어리둥절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곧 이어서 이제 예. 그 찐르미술관이라는 데서 전시를 그 하자고 하는 제안이 왔고 네. 전시를 하고 이제 중국의 텔레비전에 계속해서 한 달 동안 뭐 소개를 하고 수많은 언론에서 와서 신화사 통신을 비롯한 많은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하면서 네. 상당히 좀 떠들썩해지고 중국에 이제 꽤 좀 알려지게 되고 예. 이랬는데 거기에 선물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중국은 철저하게 그 유화 쪽하고 예. 전통 그 중국화 쪽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약간 퓨전적인 형태의 그림이 그 흔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재료도 자기들 화선지를 쓰지를 않고, 예. 그래서 재료적인 특성도 좀 다르고, 이러면서 한국 미술에 대해서 보람이라면 어느 한 귀퉁이나마 이렇게 좀 들여다보려고 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은연중 우리 한국화에 대해서 자기네가 종주고 우리는 그 영향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는데 예. 그 전시를 통해서 그 그림에 있어서의 뭐 한류 비슷한 어떤 의식을 좀 해준 것 같고 이게 탈중국 비서구의 어떤 장르구나. 네. 자기네 미술의 어떤 부록 같은 종속 같은 느낌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그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그게 네. 전시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작품 선적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바보 예수 시리즈는 일절 전시 못한다. 종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부분 때문에 색채 그런 거죠? 네. 때문에 안 된다 해서 그건 참 좀 애석했죠. 예. 그리고 이 얘기를 정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교수님의 고향인 남원에 네. 김병종 미술관이 올해 3월 네. 개관을 했습니다. 네. 예, 벌써부터 이 남원의 새로운 명소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미술관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온 거는 지금 횟수로 19년, 그러니까 20년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좀 기증을 해달라 예. 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 문화적인 장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예. 이제 오래전에 연락이 와서 제가 쭉 고사를 했었고요. 근데 아주 규모는 작지만 지금 벌써 언론 보니까 뭐 100일 만에 10,000명 가까이 들었다고 하는데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예. 또 순수 문화예술 공간이.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공간이 전무했다고 하는 것이 늘 마음에 사무쳐서 앞으로 그 공간이 좀 경쟁력 있는 알찬 때로는 도서관의 기능도 하고 때로는 미술 교육의 장애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전시도 만만치 않게 경쟁력 있는 전시를 할 수 있는 예. 이런 거를 하는데 뒤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네. 남원에서 정말 피카소 같은 작가가 안 나온다고 말할 수 없겠죠. 네. 예, 그래서 좀 기대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제 고향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정서 통합에 예. 그런 그 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도에서는 벌써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좋은 전시, 좋은 기획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저도 좀 미력을 도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미술관 개관을 위해서 그 교수님의 작품 400여 점 정도를 정말 선뜻 이렇게 기증을 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화첩기행의 원고, 또 친필 원고죠. 이 부분까지도 함께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참 쉽지는 않잖아요. 내 이름을 딴 미술관이더라도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기증하기는 참 큰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건데요. 맞습니다. 그 잘나든 못나든 자기 작품은 분신 같은 존재이고 예. 이거를 어디서 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선뜻 이렇게 말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제 고향이기는 하지만 그 다른 또 여러 지역에서 그런 제안이 이제 왔었을 때도 제가 정중히 사의를 표현했던 게 예. 그림이 그렇게 많이 제 곁을 떠나는 거는 굉장히 뭐 여러분들이 봐서 좋기는 하겠지만 네. 그 간단치 않은 문제고 정서적인 거를 비롯해서 뭐 쉽지 않은 이제 결정이었는데 제가 이제 망설이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그 고인이 되었던 제 아내가 이제 유명한 작가 소설가인데 그쪽에서 오히려 당신의 고향 아이들을 위해서 그 이런 일들을 하는 데에 주저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당신의 어린 날을 거기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원하는 대로 좀 잘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그 부탁을 하고 떠난 예. 이런 사연들 뭐 해서 이런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왠지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게다가 그 미술관 그 지을 때도 교수님께서 직접 이 건축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빌바오 미술관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소장품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건축의 그 정말 특별한 아름다움 때문에 이제 찾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미술관은 소장품도 중요하지만 네. 얼마나 아름답고 세련되게 지어졌느냐가 이제 경쟁력입니다. 네. 특히나 그 남원처럼 중앙으로부터서 먼 거리에 있는 곳에는 미술관이 하나 있다 없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거 아름답고 세련되게 지어졌느냐. 그래서 얼마나 다시 가보고 싶은 공간이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무려 정말 긴 시간이 걸려서 이걸 짓게 됐고 남몰래 KTX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저는 현장에 자주 들르면서 예. 수많은 그 토론을 하고 했던 게 네. 남원에도 물론 춘향전이 랜드마크가 된 고장이지만 네. 새로운 그 이런 경쟁력 있는 건물, 특히 문화적 건물이 몇 개만 좀 들어선다면
이렇게 해서 남원 같은 고전의 어떤 영양과 재료가 풍부한 곳은 앞으로 박물관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이 건물 자체가 아름답고 세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빨리 지어서 빨리 개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끌었고 그 예산 뭐 작은 예산, 더구나 국가 예산이 거의 뭐 들어가 있죠.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네. 최대한 아름답고 세련되게 지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되어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네, 교수님 이제 조금 있으면 교단에서도 이제 떠나시게 되고요. 김병종 교수님은 이후에 또 뭐 하실까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이런 계획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 제 삶의 그 삼각축이라고 할까요? 하면은 그림 그리는 일, 글 쓰는 일, 네, 가르치는 일, 네,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가르치는 일의 한 부분이 빠져나가면 결국 그림 그리고 글 쓰고 하는 일 쪽으로 더 비중이 넓혀질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삶의 후반부로 오면서 자기 작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은 과거에도 많이 세웠던 거고요. 네, 될 수 있으면은 다중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거가 뭐가 없을까. 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예. 그래서 마침 경기도의 한 문화재단에서 다문화 가정 어린이와 엄마를 위한 김병종의 손가락 그림 학교라는 거를 이제 열어서 크게 호응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술이 애들이 싫어지는 게 준비물이 번거롭고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네. 이건 그냥 종이에 물감을 짜가지고서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원초적인 이런 어떤 유희처럼 예. 그리는 이런 거를 해서 그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예. 했기 때문에 그 남원의 그 미술관에서도 기회가 되면은 그런 손가락 그림 학교 또 이제 다양한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먹그림 학교 이런 걸 통해서 저나 아니면 저희 제자들이나 이렇게 그런 그 일반적 완성된 미술품을 감상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런 교육 기능까지 좀 같이 해서 정서 통합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은 그래서 그 지금 우리 사회의 온갖 그 갈등과 분노와 그 분열과 이런 게 물론 이제 한 발전의 도상에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막 갈기갈기 찢긴 마음들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데 좀 기여했으면 그래서 절망하던 사람이 또 힘을 얻고 예. 서로 따뜻한 위로를 받고 이렇게까지 좀 그림이 나갈 수만 있다면 참 쉽지 않겠죠. 저 같은 뭐 아직 그럴 만한 역량은 안 되는데 좀 그런 희망사항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몇 사람만 봐서 감상하는 거 말고 예. 이렇게 조금 그런 어떤 정서적 통합 또 새로운 에너지를 또 주는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 문학 못지않게 미술에서도 그런 어떤 그 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교수님의 작품 세계부터 시작해서 오늘 인생 이야기까지 함께 들었는데 이야기 듣는 내내 이제 교수님의 어떤 그 순수함이랄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순수한 시각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시각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작품 활동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영향도 많이 발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불러주셔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